10월 11일이에요. 어제 마이바티스를 처음 이제 접해 보셨는데 아마 여태까지 수업 내용은 하나도 기억 안 나는 엄청난 경험이었을 겁니다. 마이바티스가 등장하기 이전에 했었던 방식을 제가 잠깐 지금 시연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마이바티스를 적용하지 않으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정석이에요. 지금 여기 화면은 우리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했을 때 그 프로젝트 상태를 제가 따로 샘플 프로젝트 만들어서 재현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는 그냥 보시기만 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저렇게 했구나.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하나 지정이 되면은 기본적으로 CRUD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insert, select, update, delete에 해당하는 4가지 기능을 구현을 해야 돼요. 근데 read 같은 경우는 목록이랑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2가지 기능이 있으니까 select 들어가는 건 2개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기능은 모든 프로그램이 다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이제 구현해야 되는 기능 자체가 개발자한테는 업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업무를 정의합니다. 인터페이스 형태로요. 일단 패키지부터 하나 만들게요. 통칭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한 객체들이다 라고 해서 DAO라고 불러요. 여기에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디파트먼트 DAO라고 파일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기능들을 쭉 정의를 해요. 셀렉트는 그냥 편의상 한 개만 할게요. 상세부 기능 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정보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파라미터를 전달하기가 좀 귀찮으니까 그냥 무조건 빈즈 객체로 때워요. 이렇게 모든 파라미터는 그냥 빈즈 객체 하나로 통일하는 게 편해요. 자, 메서드 이름은 그냥 SQL 이름이랑 맞출게요. 이렇게요. 학과 정보를 조회하는 경우는 목록 조회면은 리스트가 리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단일행 조회면은 그냥 요 객체 하나가 리턴 되는 거죠. 여기서 그냥 목록이라고 할게요. 리스트 타입의 디파트먼트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목록이니까. 자, 그 다음 인설트. 인설트는 저장하고 나면은 프라이머리 키가 생성되잖아요. 그래서 그 프라이머리 키를 반환하기 위해서 리턴 타입은 int. 수정이랑 삭제는 수정된 행의 개수, 삭제된 행의 개수를 알 수 있으니까 얘네도 int. 자, 앞으로 이런 기능들을 구현을 해야지라고 해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구현받는 이제 상속받는 구현체 클래스가 필요해요. 그래서 DAO 패키지 안에 인터페이스 정의하고 그거보다 한 칸 하위에 임플리먼트잖아요. 인터페이스 상속이. 그래서 구현체를 보통 IMPL이라고 불러요. 패키지 만들고 디파트먼트 DAO IMPL이라는 클래스를 만듭니다. 그럼 얘가 조금 전에 만들었었던 인터페이스 상속받으면 거기 있는 기능들 다 재정의하면은 이제 여기 있는 거 구현에 넣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데이터를 저장부터 해볼게요. 조회부터 할까요? 이 4개의 메서드는 모두 그 데이터베이스 접근만 목적으로 하는 애들이에요. 자, 일단 데이터베이스 접속을 하고요.
커넥션 임포트.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리턴 타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에러 나고 있는 거거든요. 리턴을 이따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 조회해야 되니까 스트링 타입의 SQL은 select dptno dname department 뭐 where저를 써야 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물음표 지정하면 되고, 여기서는 전체 조회하기로 했으니까 where절 안 가져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prepared statement 준비하고 결과담을 result set 준비하고, 그 다음에 try catch로 SQL문 처리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finally에서 만든 객체들 닫아주고 마지막에 db 접속 해제. 그러니까 이 메서드 하나가 우리가 처음에 메인 클래스에서 했었던 그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은 리턴을 해줘야 되잖아, 어떻게 됐건. 그러니까 SQL 조회 결과를 변수를 이렇게 끄집어낸 다음에 이걸 빈지에다 담아요. 이렇게. 예전에 우리는 메인 클래스에서 할 때 빈지에 담는 건 생략하고 그냥 직접 출력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목록 조회잖아. 리스트 타입의 디파트먼트를 정의하고 데이터 조회 결과가 있다면 리스트는 new array list 할당해주고 얘를 이제 리스트에다가 싸곡싸곡 차곡차곡 담아요. 이렇게 해서 생성된 이 리스트를 마지막에 리턴 해주는 거예요. 메인 클래스에서 구현했던 기능을 메서드 안에다 담은 다음에 얘를 리턴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저께 했었던 스튜던트나 프로페서를 이걸로 만들어라 라고 했으면 이 코드가 필요했던 거죠. 이거 엄청 귀찮거든. 자, 이렇게 해서 목록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인서트. 자, 여기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접속하고요. 그 다음에 prepared statement 만들고 select, insert 같은 경우는 프라이머리 키 나오니까 리더키스 필요하죠. 그 다음에 저장된 행의 개수랑 프라이머리 키 반환받아야 되고, 일단 요 정도 변수들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SQL문 세팅하고, 전에 했었던 수업 코드 그냥 복사해서 붙여놓고 있어요. 자, finally auto increment 없고, 요거는 아까 파라미터 빈즈 받았죠? 빈즈 객체. 요 빈즈 객체로부터 getter를 호출해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모든 파라미터는 빈즈를 통해서 다녀요. 그래서 얘를 데이터를 다 배달하는 객체다라고 해서 이때는 DTO라고 불러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생성된 auto generated id 값을 마지막에 return 해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요거 두 개만 해도 벌써 100줄이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저장하기 위한 기능이 여기부터 이만큼까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dbhelper라는 클래스를 미리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 지금 이거 작업하면서 dbhelper를 복사할 필요는 없지만 마이바티스 같은 경우는 dbhelper에 준하는 거를 어제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그 마이바티스 커넥션 팩토리라는 거. 그거 한번 완성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계속 복사해서 들고 다니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인설트가 지금 이만큼이죠. 이거 할래요? 이걸로 끝낼래요? 답 나오잖아.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마이바티스보다 더 쉬운 게 없어요. 진짜로 예전에 수업할 때는 이 DAO 패턴을 먼저 한 단원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이바티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수업에서 그 마이바티스 끝나면은 실무에서는 이것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실 이거는 공부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 그래서 그냥 결론만 제시한 거예요. 근데 비교 대상이 없으니까 얘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 매번 딜레마예요. 이거를 경험함으로 요거를 먼저 경험을 시키면 마이바티스 할 때 와 간단하다 진짜 반응이 다 그래. 어제 같은 그런 막 혼란이 거의 없어요. 다들 신나서 해. 이거 강사님이 준 XML 복사한 다음에 SQL만 넣으면 되네 그러면서 다 해요. 근데 그러고 나면 도대체 이거 왜 한 거지라는 물음에 대해서 내가 대답을 못해. 왜냐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뺑이 돌린 거밖에 안 되니까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이렇게 진행하면은 수업에 대한 그 충실도는 더 올라가요. 아, 좋은 게 있었구나. 이걸 열심히 해야겠다. 그러니까. 근데 솔직히 그거는 나 편하자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들 입장에서 안 해도 되는 걸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중간과정 빼고 이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냥 바로. 그러니까 이거보다 어려운 걸 경험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입장에서 이게 제일 어렵지. 근데 역설적으로 이거보다 쉬운 게 없어요. 실무 가면 이것만 합니다. 진짜. 이제 요 마이바티스에 대해서 좀 이뻐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자, 마이바티스나 아니면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DAO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설적으로 SQL문 하나만을 담당하는 애들이에요. 마이바티스 매퍼에 구현된 XML 블록 하나 내지는 아까 보여드렸던 DAO에서 메서드 하나는 그 단위 기능당 SQL을 한 개씩만 담당을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데이터베이스랑 맞닥뜨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저수준의 SQL을 처리하는 처리하는 모듈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SQL을 건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저수준의 SQL 처리 레벨에서 어제 여러분들이 실습하셨던 학과 삭제라고 하는 부분을 딜리트를 한다라고 치면 근데 거기서 하필이면은 101번 학과를 지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참조키 제약 조건 때문에 에러가 났어요. 에러. 이렇게. 자, 그럼 이제 학과를 관리하기 위한 웹페이지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101번 학과를 내가 지우고 싶어서
삭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이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101번 학과를 지우려고 했더니 이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학생이나 교수가 있기 때문에 삭제할 수 없습니다 라고 에러가 난다는 거죠. 물론 그 웹사이트의 어떤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프로그램 기능적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는 삭제 못하게 막을 거다라고 그냥 사람들이 규칙을 정해놓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책이라고 해요. 정부 정책 아니야, 프로그램 정책이야. 그럼 이거를 그대로 빗대어 보면은 게시 글이 있는데 이 글에 댓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댓글이 달려있는 게시글을 삭제하면은 에러가 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흑역사를 박제하는 게 굉장히 쉬워져.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댓글이 있으면 댓글이 있어도 삭제하게 할래요? 아니면 삭제 못하게 막을래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왜냐면 여러분들이 구현하는 코드에 따라서 작동을 할 테니까. 정확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회사 기획자들이 결정해 주는 거에 따라서 맞춰서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 경우에는 댓글을 먼저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글을 삭제하고 이렇게 같이 삭제해 주는 게 순서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 삭제 버튼 하나 눌렀을 때 수행되는 SQL이라고요. 이거를 그대로 학과 삭제 기능에다 접목을 해볼게요. 자, 삭제 버튼을 만들어서 얘를 눌렀을 때 교수가 있건 없건 학생이 있건 없건 온전하게 삭제를 하고 싶어. 그냥 그 학과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싹 다 삭제하고 싶어요. 그러면 삭제 버튼 눌렀을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학생 데이터를 먼저 지워야 돼요. 삭제하려는 학과가 101번이면 101번에 속한 학생들을 모두 지워야 돼요. 그 다음에 101번에 속한 교수들 지워야 돼요. 이것도 순서가 바뀌면 안 돼. 왜냐면 교수를 먼저 삭제하려고 그러면 교수를 참조하는 학생이 있을 때는 그 교수도 못 지워져. 우리 테이블 구조가 학과가 있고 교수가 있고 학생이 있으면 학과랑 교수는 1대 N이에요. 그 다음에 교수랑 학생이 1대 N이고 학과랑 학생이 1대 N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를 참조하는 학생이 있고요. 학과를 참조하는 교수가 있고 학과를 참조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학과를 지우려고 그러면 학과를 참조하는 교수나 학생이 있으면 학과가 안 지워져. 교수를 지우려고 하면은 교수를 참조하는 학생이 있으면 교수가 안 지워져. 여기서 참조되는 게 없는 유일한 데이터가 학생 데이터이기 때문에 학생 데이터는 삭제하는데 아무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학생을 먼저 지우고 그 다음 학생을 먼저 지우면 이 관계가 없어지겠지? 학생이 삭제되니까. 그리고 교수를 지워서 이 관계가 없어진 다음에 학과를 지워야 돼. 삭제도 순서가 있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가 101번 학과 삭제. 이게 학과 삭제 버튼을 구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거쳐야 되는 마이바티스 로직이에요. 그러니까 구현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어떤 기능에 따라서 SQL이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묶어서
어떤 스토리 라인을 엮어줘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자, 중요한 용어예요. 그래서 어떤 단위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단위 기능이라고 해요. 삭제 버튼 하나 뭐 이런 걸 단위 기능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데이터의 처리 과정을 스토리 라인을 묶는 거, 이거를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해요. 특정 업무를 표현하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짜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저께 학과 매퍼, 교수 매퍼, 학생 매퍼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대로 짜려면 메인 클래스에서 매퍼를 3번 호출하면 되잖아요. 이거를 메서드 하나로 묶어요. 이런 식으로 구현되는 거를 이제 서비스 계층이라고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용어예요. 서비스 계층, 비즈니스 로직. 실무 개발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벌써 졸려? 일어날게. 자, 이거 지워도 될까요? 자,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구현했었던 것들을, 혹은 앞으로 구현할 것들을 이제 쭉 흐름을 엮어보면은, 일단 사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용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단계는, 사용자가 가장 먼저 만나는 거는 여기죠. HTML, CSS,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무엇인가. 그러니까 즉 화면이라는 거죠. 화면. 그 다음에 사용자가 뭔가 행한 액션이 가장 마지막에 도달하는 곳은 DB죠. 이 데이터베이스에 SQL을 날리기 위해서 아까 DAO라고 하는 애를 소개를 해드렸죠. 이 DAO를 좀 간단하게 써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마이바티스고요. 여기에서 또 마이바티스도 좀 복잡한 것 같아, 이걸 좀 간단하게 써보자 라고 해서 나온 게 JPA라고 하는 애인데, JPA는 표면적으로 SQL을 직접 코딩을 안 해요. 그래서 SQL을 모르면 못해요. SQL이 머릿속에서 다 돌아가고 있어야 돼서. 그래서 마이바티스도 못하는데 JPA부터 한다라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JPA는 제가 수업에서 안 건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요즘 실무에서 JPA만 쓴다라고 하면은 다 건너뛰고 JPA를 바로 소개했을 텐데, JPA가 복잡한 SQL이 잘 안 된대요. 조인 같은 게 잘 안 된대. 그리고 나중에 가면 마이바티스랑 JPA랑 두 개를 같이 쓴대. 솔직히 뭔 뻘짓이야 싶었어요. 그럼 그냥 마이바티스만 쓰지. 뭐 어쨌건 이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계층, 그리고 얘네들에서 이 DAO 계층에서 메서드 2개, 3개 이상을 묶어서 하나의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하는 계층이 있는 거죠. 얘네가 비즈니스 로직.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일반 자바 메인 클래스가 얘를 호출하거나 얘를 호출하잖아요. 그쵸? HTML을 얘네로 호출하진 못해.
그래서 HTML과 이 비즈니스 로직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뭔가가 필요해요. 이 계층을 컨트롤러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HTML에서 사용자가 인풋 태그에 입력한 거를 이 컨트롤러는 JSP 혹은 스프링이 됩니다. HTML에서 사용자가 입력한 값을 입력값 파란색이라서 안 보이네. 입력값을 컨트롤러로 보냅니다. 그럼 컨트롤러는 여기서 입력값을 빈즈 객체로 묶어요. 그래야 한 개로 다 묶어버리니까 빈즈 객체로 묶어서 비즈니스 로직에 보내고 비즈니스 로직은 그걸 맵 DAU로 보내고 DAU는 그걸 DB에다가 넣어요. 그래서 이때 쓰이는 이 빈즈를 데이터를 배달하는 객체다라고 해서 DTO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이 화면이 사용자들한테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프레젠테이션 레이어라고 불러요. 계층이니까. 여기를 컨트롤러 레이어, 여기는 서비스 레이어, 여기는 DAU. 그리고 DTO를 모델이라고 불러요. 데이터의 구조를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애들인데 부르는 용어가 많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헬퍼는 어디서든지 다 호출할 수 있으니까 헬퍼는 이렇게 걸쳐 있는 거죠. 얘네가 헬퍼인 거지. 자, 마지막으로요. 비즈니스 로직을 구현하기 위한 코드 작성 패턴을 서비스 패턴이라고 하고요. 객체 지향 디자인 패턴.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마이바티스 전 단계에 쓰던 것들. 걔네들을 DAO 패턴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보여줘서 이 화면을 프로그램과 연결하는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요 과정. 자,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데이터라 그랬죠? 자, 데이터를 설계적인 측면에서는 모델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모델. 그 다음에 보여지는 거. 그리고 얘를 제어하는 거. 그래서 요 계층을 묶어서 MVC 패턴이라고 합니다. MVC 패턴, 서비스 패턴, DAO 패턴. 요 세 가지만 다 구현하실 수 있으면 이제 취업 준비하시면 돼요. 웹 프로그램은 한 페이지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이거를 직접 혼자서 다 만드는 게 JSP랑 서블릿이고, 이 구조의 완성품을 딱 준 다음에 중간중간에 무슨 코드만 끼겨 넣으세요 라고 하는 게 스프링이에요. 프레임워크. 마이바티스도 마찬가지야. 데이터베이스 접근하는 과정을 처음부터 다 짜는 게 DAU 패턴이, 우리가 DBL퍼부터 손수 다 만들었듯이. 근데 어떤 코드 패턴을 다 미리 준 다음에 중간중간에 요거만 바꾸고 이렇게 짜세요 라고 하는 게 프레임워크예요. 아까 비교해드려서 알겠지만 직접 다 짜는 것보다는 프레임워크를 쓰는 게 전체적인 작업량은 더 적어요, 확실히. 근데 남이 만든 판에서 놀아야 되니까 그 남이 만든 판에 내가 적응을 해야 돼. 그 적응 과정이 초기에 뭔가 설정하는 코드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적응을 하기 위해서 한번 대화장 파티를 겪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지. 근데 그게 우리 까놓고 말해서 어저께 마이바티스 했던 거는 이게 어떤 원리로 작동한다라는 거를 저도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마이바티스의 원본 코드를 내가 열어볼 수가 없으니까. 나도 그냥 이렇게 흘러간대더라. 흘러갑니다가 아니야. 어디서 봤더니 이렇게 흘러간다더라 라는 걸 어디서 보고 전달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어저께 공부했던 거는 이해의 영역이 아니라고요. 그냥 순서를 내가 얼마나 빠르게 외우고 적응하느냐의 문제야.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헷갈리는 거지. 어려운 거하고 헷갈리는 것만 구별해도 굉장히 진입장벽이 낮아져.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어려운 거랑 헷갈리는 거를 구별을 못해. 자, 일단은 잠깐 쉬었다가 코드 들어갈게요. 설명은 여기까지예요.